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계시게 해서 죄송해요. 아내가 알면 뭐라고 할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요즘 이렇게 오래 누군가와 함께 있어 본 게 처음이에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미영 씨, 그런 말씀 하시면 혹시 이웃들이 보면 오해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자주 와도 되는 건지.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남자분이 자주 오시면.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도 집사람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와야겠어요.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사실 제가 먼저 사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좋은 남편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올해 63세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아내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남편이죠. 그런데 며칠 전 일어난 일이 저에게는 참으로 의미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내의 부탁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저 자신도 모르게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야기는 지난주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드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아, 미영이 언니 생각해서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반찬 좀 해드리려고요. 미영 씨는 아내의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작년에 남편분을 갑작스럽게 잃고 혼자 지내고 계시죠. 아내가 자주 안부를 물어보곤 했는데 요즘 특히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갖다 드릴까요? 정말요? 그럼 고마울 텐데 미영이 언니가 요즘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으면 봐주세요. 다음날 오후 저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통들을 들고 미영 씨 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길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을 분을 뵙는 일이었거든요. 미영 씨 댁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미영 씨가 나타났는데 예전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저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예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미영 씨. 집사람이 반찬 좀 해서 갖다 드리라고 해서요. 정말 고마워요. 요즘 제대로 차려 먹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분이 계실 때는 항상 깔끔하고 정돈된 집이었는데 지금은 어딘가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곳곳에 쌓인 먼지와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주인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 정말 고맙네요. 집사람이 참 좋은 친구를 두셨어요. 아니에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혹시 불편한 것 없으세요? 미영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부엌 수도꼭지가 며칠 전부터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고 수리비도 얼마나 들지 걱정되고. 그 순간 미영 씨의 표정에서 깊은 외로움과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일쯤은 쉽게 해결했을 텐데 혼자서는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모양이었어요. 아, 그거 한번 봐드릴까요? 제가 집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해결하거든요. 정말요? 하지만 괜찮을까요? 너무 부탁드리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런 일로 수리업체 부를 필요는 없어요. 한번 봅시다. 부엌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고무 패킹이 낡아서 물이 새고 있었고 나사 몇 개가 느슨해져 있었어요. 집에서 가져온 공구함을 열어 필요한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자 미영 씨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셨어요. 중간중간 물을 가져다 주거나 수건을 건네주며 도와주셨죠. 그런 모습에서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리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거의 다 됐습니다. 20분 정도 작업한 후 수도꼭지가 말끔히 고쳐졌습니다. 새는 물도 없고 손잡이도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미영 씨가 직접 확인해 보시더니 눈이 번쩍 밝아졌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쉽게 고쳐지는 거였군요. 제가 혼자서 며칠 동안 끙끙 앓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미영 씨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 지내면서 이런 작은 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일로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목소리가 떨리며 말씀하시는 미영 씨를 보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수도꼭지 수리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분에게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문제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따뜻함의 확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영 씨,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때 미영 씨가 갑자기 부엌 찬장을 열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또 하나 부탁이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그릇들을 내리고 싶은데 혼자서는 위험해서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그런 일이야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의자를 가져와서 찬장 위쪽 선반에 있던 그릇들을 하나씩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아래에서 받아가며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릇들을 보니 대부분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그릇들 남편이 좋아했던 것들이에요. 혼자서는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모셔두고만 있었는데 이제라도 꺼내서 쓰시면 되죠. 혼자라고 해서 좋은 그릇 못 쓸 이유는 없잖아요. 미영 씨가 그릇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새로운 다짐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그릇 정리가 끝나자 이번에는 거실의 높은 곳에 있는 전등갓을 청소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혼자서는 위험한 일이었죠. 저는 기꺼이 도와드렸습니다. 전등갓을 내려서 청소하고 다시 달아드리는 동안 미영 씨는 아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요즘 밤이 되면 너무 적막해서 전등도 어둡게 느껴지고 집안 전체가 을씨년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집이라는 게 사람이 정성을 들이는 만큼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미영 씨도 조금씩 다시 시작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도와드리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4시간 가까이 지나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혀 지루하거나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찼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오늘 하루 종일 도와주시고. 아니에요, 미영 씨. 저도 오늘 좋은 시간 보냈어요. 이런 일 도와드리는 것도 보람되고요. 그때 미영 씨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누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혼자 지내다 보니 말할 상대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그런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별것 아닌 일들이었는데 혼자 지내는 분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니. 미영 씨,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이런 일이야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은 혼자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마치 가족이 함께 있는 것 같았다고 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요? 미영이 언니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오늘 하루 종일 도와드렸어요. 하루 종일요? 뭘 그렇게 오래 해?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도꼭지를 고쳐드린 일부터 시작해서 높은 곳 청소를 도와드린 것, 그리고 미영 씨와 나눈 여러 이야기들까지.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미영이 언니가 얼마나 고마워하셨을까.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혼자 지내는 분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도 미영 씨의 상황을 걱정하며 앞으로 더 자주 연락하고 도와드려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보, 오늘 일이 제게는 참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미영 씨를 도와드리면서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여보도 요즘 무기력해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며칠 후 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았답니다. 다행이네요. 별일 없으시죠? 네. 그런데 또 부탁이 하나 있어요. 베란다 방충망이 찢어져서 갈아야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실 때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저와 미영 씨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도움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미영 씨 댁에 들러서 이런저런 집안일을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때로는 전구를 갈아드리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옮겨드리고, 때로는 간단한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 씨가 점점 밝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하고 위축되어 있던 분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미영 씨 댁에 갔을 때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곳곳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집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네, 조금씩 정리해 봤어요. 혼자라고 해서 대충 살 이유는 없잖아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서 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도와드릴 일보다는 미영 씨가 저에게 차를 대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남편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해보니까 생각보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미영 씨는 충분히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어요. 덕분이에요. 처음에 수도꼭지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도와주신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간단한 일들은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작은 도움이 미영 씨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다른 혼자 사시는 분들과도 연락하고 지내요. 서로 안부도 묻고 필요하면 도와드리기도 하고. 정말요? 그거 참 좋은 일이네요. 네, 저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영 씨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여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미영 씨를 도와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느낀 것 같아요. 어떤 걸 배우셨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작은 도움이라도 진심을 다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도 미영이 언니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는 주변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도울 일이 없는지 살펴봐야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미영 씨가 저에게 부탁했던 것은 단순히 수도꼭지 수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해낸다는 기쁨,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 은퇴 후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차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후로 저는 미영 씨뿐만 아니라 동네의 다른 어르신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 고장을 고쳐드리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옮겨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도움을 드릴 때마다 저도 그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지혜나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함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미영 씨가
저희 집에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지내면서 가장 그리웠던 건 누군가와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였어요. 혼자서는 맛있게 만들어도 누구와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웃분들과 나눠 먹을 수 있어서 요리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도움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도 미영 씨는 활기차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요즘은 오히려 제가 바쁠 때 미영 씨가 먼저 연락해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없는지 물어보실 정도예요. 그분도 이제는 완전히 혼자 살아가는 자신감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아내가 반찬 좀 갖다 드리라고 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순한 심부름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고, 미영 씨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 육아로 힘들어하는 젊은 부부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작은 관심과 도움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경험이 쌓여 있는 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저 자신도 보람과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미영 씨를 만나면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미영 씨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지 않나요? 거창한 도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관심, 한마디 따뜻한 인사 한 번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혼자서 힘겨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생각보다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저처럼 도움을 드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저는 주말이면 미영 씨와 함께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혼자 다녔는데 이제는 미영 씨도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집안수리나 무거운 일을 담당하고 미영 씨는 요리나 청소, 말번 역할을 해주시죠. 지난주에는 80대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 갔었는데 할머니가 저희를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다니 정말 고맙고 또 고마워요. 덕분에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정말 작은 일들인데 그분들에게는 세상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되고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활동을 통해 저희 부부 관계도 더욱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아내도 저의 이런 활동을 적극 지지해주고 함께 참여하기도 해요.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함께 나눠드리거나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주기도 하죠. 여보, 정말 보기 좋아요. 은퇴하고 나서 무기력해하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네요. 저도 이렇게 보람된 일이 있어서 감사해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체력도 늘고 무엇보다 마음이 활기차졌어요. 누군가를 도운다는 기쁨이 저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영 씨가 제안해서 동네에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웃사랑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는 모임이죠.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5명이 넘는 회원이 있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해서 40대부터 80대까지 계시고 각자의 특기를 살려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어요.
어떤 분은 컴퓨터를 잘하셔서 온라인 쇼핑이나 은행 업무를 도와주시고,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셔서 건강식 레시피를 알려주시죠. 저는 주로 집안 수리나 전기 관련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모임을 통해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기도 하고, 아플 때는 병문안을 가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기도 해요. 몇 달 전에는 모임 회원 중 한 분이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는데, 모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병문안을 가고 간병을 도왔습니다. 그분이 퇴원하실 때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혼자였다면 정말 막막했을 텐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요. 가족보다 더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도 이런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거나 온라인 주문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역할을 주로 해주시죠. 세대를 넘나드는 이런 교류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시고, 젊은 분들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알려드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행복이라는 것이 혼자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미영 씨 댁에 반찬을 갖다 드릴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순한 이웃 간의 도움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예전에 위축되고 무기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면서 동시에 다른 분들을 도우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정말 신기해요. 몇 달 전만 해도 수도꼭지 하나 고치지 못해서 전전긍긍했던 제가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다니, 미영 씨가 가끔 하시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사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새삼 놀라게 됩니다. 적절한 도움과 격려만 있으면 누구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이 변했습니다. 은퇴 후 무료하고 무기력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보람된 일을 찾아서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삶에 대한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함께 남을 도우면서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도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덕분에 우리 노년이 훨씬 의미 있어졌어요. 아내의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모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냥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게 전부예요. 거창한 계획이나 큰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옆집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도와드리고, 혼자 지내시는 분이 외로워하시면 가끔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지금의 모임이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전체의 분위기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무관심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라고 인사를 나누고, 누군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이 모이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 오후가 되면 저는 가방에 간단한 공구들을 챙겨서 미영 씨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처음에는 미영 씨 혼자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는데 이제는 미영 씨가 저와 함께 다른 분들을 도우러 다니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요? 김할머니 댁 형광등이 깜빡인다고 하시던데 한번 가보실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오늘도 누군가를 도우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저는 언제나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발견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나이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일에 치여 살고 가족 부양에만 급급했었는데 이제야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도움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혼자 지내며 외로워하는 분, 몸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작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함께 나눠 먹을 음식 한 그릇, 이런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도움을 통해 여러분 자신도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수도꼭지 하나 고쳐드린다고 시작한 일이 지금은 제 삶 전체를 바꿔놓았잖아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저희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혼자서 힘겨워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